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미국 대선 관련주 반도체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세론에 이제 바이든의 사태까지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대선 관련주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업황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갈등까지 고조되면서 반도체주 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요. 지금 박재현 대표님 반도체주 굉장히 좋게 봐주시잖아요. 네. 반도체주 여전히 좋다고 보시는 거죠? 수출을 중국으로 나가는 걸 막을 거다도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공장을 지어놨는데 보조금 주는 거 이건 좀 그런데 안 줄 거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만약에 주는 건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면 대만한테는 이제 방위비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TSMC를 이게 겨냥한 거긴 한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골자가 이렇습니다. 니네가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일하면 우리가 세제 혜택도 주고 뭣도 주는데 어차피 나중에 그 돈 다 들고 너네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근데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왼손해야. 그러니까 방위비 다 내라. 오히려 그거를 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대만은 방위비를 안 내고 우리는 원래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차이인 거고, 그리고 세제 혜택을 안 준다, 보조금을 안 준다, 이게 되게 사실 이거를 이뤄내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 공장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반도체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미국의 텍사스, 애리조나, 미시건, 테네시 이런 데가 있는데 건설 예정이거나 하는 동네들인데, 이 동네들을 들어보시면 다 시골입니다. 다 시골이고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동네에 상권 다 살려놓고 경제 살려놓고 인구까지 늘려놓고 있고, 우리가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주라고 하면 이제 캘리포니아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는 이런 데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텍사스로 다 이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비싼 일자리가 많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를 다 되돌린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텍사스 같은 데는 당연히 공화당이 인기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더니 텍사스 경제를 망가뜨리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반도체를 놓고 보면 아까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눌러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거에 있어서 그런 걱정은 사실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백진수 대표님께서도 반도체주, 미국 대선 관련해서 배터리주 다 좋게 보실까요? 네, 저도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박재현 대표하고. 예를 들어서 IRA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전한 자국 이기주의를 이제 정책을 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데도 해외에 수주 주지 말고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싫어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정책은 너무 싫어, 난 반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IRA를 만약에 이제 보조금 주고 이거를 취소하고 싶으면, 안 주고 싶으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의회 동의를 받으려면 하원 상원까지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트럼프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수출길이 막힌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랑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미 바이든 시대인데 중국으로 아무것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차피 수출 금지되는 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땐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악재성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것저것 좀 볼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주 두 분의 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줄줄이 올랐던 원전주가 하락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파는 장세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건지 원전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백진수 대표님, 원전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세론 현상이라고 보는 건데요. 세론 현상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세론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 그리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단타성으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호재성 내용이 나올 날짜를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전에 사서 실질적으로 호재가 나왔을 때 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꼬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물이 다 소화가 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흐름은 고전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시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이제 시간이 걸려도 올라갈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수주 규모가 24조 원이면 이 좀 꽤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주 소식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나 네덜란드, 영국 이쪽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받든 안 받든 간에 또 다시 세론 현상 전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기 전에 그 소문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수주를 받든 안 받든 수주 시기가 다가오면 또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원전주 사서 너 물려 있어요, 너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해 주셨고, 그럼 박재현 대표님은 원전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을 너무 테마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뭔가 원전 하면은 딱 테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옛날에 이런 테마가 이미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동안 사실 몇 년간 원전이 엄청난 찬밥 신세였다가 확 뭔가 끌어올 것 같으니까 되게 테마처럼 보이는 거지. 이번에 이 공사 수주를 받은 거를 조금만 까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뭐 24조라고 해서 이제 2기가 수주가 된 건데 원래 4기였죠. 4기가 원래 사업 규모가 30조였는데 2기 받았는데 24조니까 엄청난 서프라이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에 발주가 됐었던 신한울 3, 4호기 예상 사업비가 11조 7천억인데 24조면 2배가 넘죠. 그리고 기존의 체코 원전 예상 금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기가 30조면 2기면 15조 정도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24조가 떴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됐느냐? 유럽에서 됐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의 공사인데 그 안방에 있는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가 그 공사를 따냈다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을 거고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입찰을 넣을 건데 여기서도 성과를 낸다면 뭐 테마라는 얘기는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과연 관련주들의 실적이 얼마씩 다 쪼개져서 퍼져 나가지는 좀 봐주시면, 그러면 이 테마성의 어떤 되돌림 때문에 상승이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사실 결론은 장황했지만 사실 백진수 대표하고 거의 똑같은 말인데 좋다, 이 말씀이시죠? 좋다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원전주도 좋게 봐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바이오주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바이오주에는 좀 온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론이 힘을 받으면서 투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좀 대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박재현 대표님, 바이오주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는 일단 저금리랑 약달러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가고 나서 무슨 뭐 버블이 터지든 뭐든 난 몰라. 난 갈 거야라면, 특히 지금은 또 2번째잖아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해먹을 게 아니라 4년하고 갈 거라 지금부터 아무리 약달러하고 막 채권 발행하려고 막 금리 다 낮춰놓고 해가지고 돈잔치를 벌여도 4년 후에 어찌 뭐 정권이 바뀌든 말든 어쨌든 나는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정치적인 그냥 뭐 강연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분명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저번에도 그랬었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우리 원화가 이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약했는데 달러 약세가 드디어 좀 오고 원화가 조금 강해진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기도 좀 쉬워지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전체적인 시장도 그렇지만 물론 바이오도 이번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바이오를 살려놓을 것이다라는 네. 좋은 말씀이셨고 그러면 백진수 대표님은 바이오주 좋게 보실까요? 네, 아까 MC님이 얘기한 걸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금리 인하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시기에 금리가 인상될 시기냐 인하될 시기냐를 보면 되거든요. 바이오는. 근데 앞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인하를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잖아요. 네. 향후 1, 2년 안에. 그러면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는 인하되는 분위기가 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빚이 있거나 그러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빚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가 인하될수록 당연히 여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는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다라는 게 이제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이제 미리 앞서서 예상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예측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네. 이거 이제 반도체 제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바이오를 중국 업체랑 바이오 거래를 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중국 업체가 뭐가 많냐면 CMO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머크,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신약을 만드는데 이 신약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이제 생산할 때는 중국 기업들에도 맡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못하게 만들면 누가 가장 수혜를 보느냐? 결국 국내에 있는 CMO 업체들이 수혜를 봅니다. 이제 글로벌한 업체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이런 업체가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 CMO나 CDMO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건데 오늘 안 그래도 히든 공략주로 그 생물보안법 수혜주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